네, 그럼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구민지 기자, 우리가 경호처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. 오늘 경호처가 지난번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공수처에서도 이 경호처에 대해서 이런 대응을 유도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공조수사본부도 끊임없이 이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요. 우선 최근에 나온 걸로는 이제 경호처 지휘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그 지시에 불복한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입건이 되면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지난 주말에 들렸습니다.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. 사실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게 되면 사실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어렵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피해가 안 가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걸 함으로써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그런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. 사실 공수처 내부에서도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. 법리상 검토를 해봤는데 직무유기로 입건이 되더라도 죄가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법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죄가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. 네. 우리가 공수처의 집행에 대해서 오늘 경호처 직원들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적극적 대응이 없었다기보다는 아예 대응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응이 없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그 기간 동안 경호처 직원들의 이 마음고생도 굉장히 심했을 것 같거든요. 엄청났겠죠. 네, 이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다 하면 그동안 얼마나 사실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또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? 근데 이번에 이런 사실상 사병이 아니냐는 얘기를 듣는 상황까지 왔을 때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그런 영향이 있겠죠, 오늘 이 대응에는. 그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. 네. 그리고 뭐 가족분들도 얼마나 만류했겠습니까? 네. 아빠, 여보, 네. 징역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래? 네. 빠져라. 참 그 부분이 예. 저도 예. 되게 와닿았습니다. 저희 MBC 뉴스에서 며칠 전에 그래서 이 현직 경호관 아내의 편지를 예. 저희가 받아서 저희한테 현직 경호관의 아내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왔어요, MBC로. 저도 봤습니다. 네, 그 내용을 잠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. 남편이 현장에서 큰 책임을 떠안게 될까 두려움이 앞섭니다.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지 애타게 설득하지만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남편의 뒷모습에 매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. 이런 그 부인의 마음 얼마나 제가 절실했겠습니까? 거기서 보도가 나왔지만 중화기를 무장해라. 권총도 아니에요. 더 큰 중화기를 무장해라. 총이 아니면 칼이라도 써라.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 가족, 친구, 뭐 부모, 부인, 뭐 남편 얼마나 정말 애가 타고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? 그런데 이때 저희가 하나 또 짚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게요. 이 현직 경호관의 아내가 쓴 손편지를 전해오면서 이 편지의 수취인이 누구냐면요. 이 편지의 수취인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.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제발 이 상황을 정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최상목 대행이 오늘 아침 일찍 입장을 내놨는데요. 뭐라고 나왔냐면요.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충돌이 없어야 된다. 그러면서 불행한 사태 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불행한 사태 시 책임을 물을 것. 이게 지금 경호처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 공수처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 경찰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 사실 어느 정도 뭐 예측은 되지만 이 얘기는 불행한 사태 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 자체가 해석하기에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큰 내용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 경호처 직원들이 이렇게 큰 갈등 끝에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최상목 대행이
역할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예. 직접적으로 경호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그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. 예, 예. 오늘까지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이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네, 왜냐하면 그 직제 규정상 지금 경호처는 처음에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었다가 그 직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금 대통령 직속 기구거든요. 네, 그래서 대통령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또 법관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협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법적 의무예요. 법적 의무라는 거죠. 예. 그런데 그거를 무슨 나는 정치에 개입 안 한다는 이유로 지시를 안 내려요. 네, 지시를 내린 건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 부총리가 법적 의무 있는 직무 수행을 이제 거부하거나 유기한 것 되기 때문에 최 부총리야말로 그게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. 네,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은 그 책임을 묻겠다고요? 그럼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야? 네, 그 알겠습니다. 집행하러 간 공수처나 경찰에게 묻겠다는 말로 저는 들리는데 네, 그것도 참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새로운 소식은 이어지는 MBC 뉴스 특보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